회사 생활 하잖아요. 굉장히 사회적 민감성이 낮은 분들은요, 회식 진짜 싫어요. 주말엔 쉬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 팀 어디 등산 가자 그러면은 미칠 것 같아요. 발표나 회의 같은 거 있는데 김대리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같은 얘기 듣잖아요. 진짜 다 죽여버리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고쳐서 사회생활을 잘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요, 나 혼자 일해서 나 혼자 잘 되는 거를 하면은요 굉장히 행복하게 잘 살아요. 사회성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회와 어느 정도까지 잘 어울려서 지낼 수 있냐는 게 되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회성이에요. 사회랑 어울려 지내는 성질이 낮은 사람이 있지요. 반대로 얘기하면은요, 사회성의 반대는 혼자 있는 거를 갖다 좋아하는 거지요. 그래서 굉장히 무조건 사람들하고만 있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바꿔 말하면은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반려견을 키워요. 굉장히 사회성이 좋은 반려견이 있지요. 항상 주인한테 놀아달라 그래요. 때때로 힘들지요. 그러나 또 굉장히 사회성이 없는 반려견들이 있지요. 그냥 혼자 지내요. 그건 주인이 가서 장난치지요. 강아지가 주인이랑 놀아주는 게 아니라 주인이 어떻게 한번 놀아보려고 강아지랑 놀아주려고 난리가 나지요. 그러나 둘 다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회성은 결국은 사회성이 좋다 나쁘다보다는 사회성이 높다 낮다가 있는 것 같고, 결국은 또 어떤 의미에서 혼자서 일할 수 있는 능력, 혼자서 어떤 시간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이 높은 사람이랑 낮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남이랑 있어야지만 되는 사람은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전무한 거고,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 매우 높은 사람은 반대로 남이랑 있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는 거지요. 사회적 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사회적 민감성이 이제 높은 거는 네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정서적으로 얼마나 분위기를 빨리 읽느냐 하는 능력이에요. 어떤 사람은 딱 이제 회사 딱 들어가고 딱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 냉랭한데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모르고 계속 농담하고 그러면은 쿡쿡 찌르면서 이러면은 왜? 이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알아채는 사람이랑 못 알아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회의할 때 다 웃으면 자기도 모르게 웃어요. 그런데 이제 본인의 감정이 드러나요. 그래서 사람들도 그 사람의 감정에 맞춰서 움직여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옆에서 이렇게 있잖아요. 도무지 저 사람이 지금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은 이제 어떤 분은 사람들이랑 있으면은 거리 두는 게 편해요.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들이랑은 얘기 안 하다가 시간 지나서 가까워지는 게 좋은 거고,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빨리 모든 사람이 다 나를 갖다 좋아해야지 편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독립적이어서 무슨 일이 있으면 혼자 할 때까지 하다가 안 되면은 그때 어쩔 수 없이 남이 나를 도와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도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힘들어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이러는 쪽이 있지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사회적 민감성도 높고 사회적 개방성도 높고 친밀감도 높고 내가 의존적이면 굉장히 사회적 민감성이 높은 사람이 되고요. 반대로 내가 분위기를 파악하는 능력이 매우 떨어지고 사람들도 내 감정을 모르고 굉장히 독립적이고 그러면서 내가 거리 두는 게 편하면 극단적으로 사회적 민감성이 되게 낮은 사람이 되지요. 근데 가끔씩은 이게 조금 엇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의존적인데 굉장히 거리두기예요. 그래서 힘든데 남한테 도와달라는 얘기를 안 해요. 마음속으로 언제 도와주나 생각하지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윗사람이면 진짜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도움을 친절하게 요청하는 게 아니라요, 계속 짜증내면서 불평불만을 늘어놓아요. 도와주게 만들려고. 반대인 분도 있지요. 굉장히 친밀감 추구형인데 독립적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이 다 내가 우리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갈 줄 알았는데 어쩌다 한번 갑자기
자기 의견을 굽히지 않아서 놀라게 될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친구들끼리 전부 다 이렇게 있고 10시까지 있는데 오늘은 무슨 날이야 하고 쓱 일어나지요. 사회적 민감성의 세 가지 유형은 무엇인가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랑 무리와 집단에 있을 때 굉장히 잘 지낸다 그래서 그 사람이 1대1로 있을 때도 꼭 착한 사람인 건 아니에요. 1대1로 있을 때 얼마나 착하냐 하는 거는 이제 일종의 협조성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연대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거기엔 이제 요소들이 있어요. 첫 번째 요소.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공감. 공감을 잘하냐, 둔감하냐.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소, 타인 수용. 다른 사람의 입장을 잘 수용하느냐. 예를 들어서 학생인데 선생님이 얘들아, 오늘은 선생님이 너무너무 힘들어. 그럼 어떤 학생들은 선생님도 참 힘들겠구나 생각하지요. 어떤 학생들은 생각해요. 아니, 자기가 힘든 건 힘든 거고 우리를 가르치는 건 가르치는 거지. 뭔 얘기를 하고 있어? 또 어느 날 직원이 사장님, 오늘 너무너무 이래서 조금 이제 들어가 봐야 되겠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래, 들어가 봐도 되지.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지요. 그거는 네 입장이고 나는 오늘 이 일을 끝내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잘 수용하느냐 아니냐가 얼마나 이제 협조적이고 착하냐 아니냐 결정해요. 그 다음에 이제 복수심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결정을 해요. 복수심이 강한 사람들은 당하고는 못 살지요. 그러나 이제 거기에 굉장히 관대한 사람이 있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차별을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차별을 하지 않아요. 편파적인 사람이 있고 차별을 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만약에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잘 수용하고 그런 다음에 또 하나 있네요. 얼마나 이기적이냐 이타적이냐. 그러니까 해줘. 그러면은 좀 NG가 나면 해주는 사람이 있고요. 이거 해줘. 그러면 NG가 나면은 별것도 아니니까 네가 해. 하면서 이제 안 해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전에 부탁을 초반에 잘라야지 그 다음 부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입장 잘 수용하고 굉장히 공감도 잘하고 그런 다음에 굉장히 NG가 나면 도와주고 복수심도 없고 나한테 잘해주나 못해주나 잘나나 못나나 공평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남의 입장 절대로 수용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으며 누가 힘든 얘기하면은 굉장히 지겨워하고 저런 걸 왜 나한테 얘기하지? 그러고 누가 도와달라 그러면은 지가 하지 왜 저런 걸 왜 나한테 시키지?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누가 나한테 조금만 못되게 굴면은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한번 받아줘야지? 그러면서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잘해주고 못해주는 사람한테는 못해주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잘해주고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무시하고 이쪽이 나오게 돼. 그런데 굉장히 여기에서 협조성이 낮은 못된 사람들도요. 사람들하고 있을 땐 굉장히 사근사근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사근사근하다고 생각하고 좀 도와줘 그러잖아요. 그런 이익이 없는 일은 절대로 도와주지 않아요. 그냥 사람들이랑 있을 때는 무뚝뚝하고 아무 말도 없는데 그냥 나는 별로 친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데 내가 힘들어하니까 그냥 알아서 도와주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사회적 민감성은 낮지만 협조성은 높은 사람이지요. 사회적 민감성과 협조성을 향상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민감성이랑 협조성이 둘 다 낮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나는 싫은 사람이랑 안 만나고 다 피해 다니면 되거든요. 민감성이랑 협조성이 둘 다 높아도 별 문제가 없어요. 사람들도 나 좋아하고 나도 좋아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사회적 민감성은 굉장히 높은데 굉장히 못됐다. 그럼 그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결국은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거든요. 모든 사람이 미워하면 좀 안 나와야 되잖아요. 계속 나와요. 계속 싸워요. 그게 그분의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이 동호회도 폭파시키고 단톡방도 폭파시키고 그러면서 계속 옮겨 다녀요. 그런 다음에 어떤 사람이 사회적 민감성은 낮지만 굉장히 착한 사람이다. 별로 걱정 안 해도 돼요. 이런 경우에 부모님들이 되게 걱정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 아이 따돌림 받으면 어떡하지? 우리 아이 미움 받으면 어떡하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교 다니면서 말 좀 없는데 착한 아이 따돌리고 미워해 본 적 있으세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또 잘 살아요.
사회적 민감성과 협조성이 낮은 사람들은 어떻게 관계를 맺는 것이 좋을까요? 사회적 민감성이랑 협조성이 낮은 분들은요, 대체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맺지 않고 나 혼자 일해서 잘 되는 걸 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결국은 살다 보면 그렇게 돼요. 회사 생활 하잖아요. 굉장히 사회적 민감성이 낮은 분들은요, 회식 진짜 싫어요. 그런 다음에 아니 주말엔 쉬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 팀 어디 등산 가자 그러면은 미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발표나 회의 같은 거 있잖아요. 발표나 회의 같은 거 있는데 김 대리 좀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같은 얘기 듣잖아요. 진짜 다 이러면 그렇지만요. 실제로 많이 이런 표현 죽여버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고쳐서 사회생활을 잘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요. 애초에 나의 삶의 목적이 그냥 나 혼자 일해서 나 혼자 잘 되는 걸 하면은요. 굉장히 행복하게 잘 살아요. 왜냐하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나 항상 꿈꾸거든요.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만 있는 집단을 찾아 헤매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 억지로 관계를 맺지 않는 어떤 굳이 조직 생활이나 사회 생활이 없어도 괜찮은 직업, 괜찮은 관계를 갖다 추구하는 게 나의 행복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사회성이 낮은 것과 경계성 지능 장애에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일단 검사했을 때 경계선 지능이 나오더라도 거기에는 다른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우리가 평소에 지능이 괜찮더라도요, 진짜 심한 우울증일 때 검사하면은 경계선 지능으로 나와요. 그런 다음에 ADHD 분들은 이 지겨운 웩슬러 지능 검사 2시간을 하잖아요. 지겨워서 자꾸 실수해서 경계선 지능으로 나와요. 그러고 나서 문제는 뭔가 하면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경계선 지능으로 나오잖아요. 계속 내가 성인이 되어도 경계선 지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성인이 돼서 검사하면 그냥 100 정도가 나와요. 왜냐하면 IQ는 상대적이에요. 어렸을 때는 진폭차가 커요. 나이가 들수록 이게 줄어들어요. 나 어렸을 때 150이었어 하는 사람을 상대로요. 30살에 지능 검사 하잖아요. 보통 120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경계선 지능이다 라고 스스로 알고 있는 것 자체가 명확치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실제로 내가 그 사람이 지능 검사를 했는데 과거의 경계선 지능이라는 게 아니에요. 9살 때가 아니라 오늘 우울증도 아니고 ADHD도 고치고 그러면서 또 불안장애가 있어도 지능 검사가 낮게 나와요. 이제 검사할 때 그냥 기계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물어보면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때 가슴이 두근두근 돼서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분 낮게 나와요. 지능이 90 정도인데 약간 떨어져서 경계선으로 나오는 거예요. 85 밑으로.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 경계선인 분들은요, 대부분 그다지 경계선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적장애인 경우에도 그 지적장애가 우리가 얼마나 사회성과는 별개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뭔가 하게 되면은 우리 강아지와 고양이의 지능을 갖고 우리들이 얘기 많이 해요. 전체적으로 강아지족과 고양이족이 서로 우리 집에 고양이 키우잖아요. 고양이가 더 머리가 좋아. 강아지를 키우면은 강아지가 더 머리가 좋아 그래요. 강아지가 머리가 좋은 부분이 있고 고양이가 머리가 좋은 부분이 있는데 강아지가 머리가 좋은 부분은 사람들하고 살아가는 사회성이 머리가 좋아요. 비슷하게 지적장애이더라도요. 굉장히 사람들을 좋아하고 사람들이랑 잘 지내는 지적장애가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지적장애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지적장애를 오해받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너 이거 알아? 근데 그 사람은 그거 나한테 안다고 얘기하면은 그거 얘기하기가 싫어요. 그럼 몰라.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 내가 안녕하고 인사했어요. 그 사람 나 되게 싫어해요. 모른 척하고 지나가요. 싫어하는 일 시키면은 못하겠는데요? 그래요. 그 옆에서는 야, 쟤 이렇게 일 못하는 거 보니까 경계선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여기서만 그런 거예요. 집에 가서 텔레비 볼 때 보면은요, 나보다 훨씬 법인도 빨리 맞춰요. 그래서 그 사람이
IQ 검사, 웩스러 지능 검사 결과가 있지 않은 한 우리는 절대로 누군가한테 경계선이라는 딱지를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